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C 광주방송이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80분 동안 진행될 텐데요.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KBC 뉴스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총 3명의 후보가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토론할 3명의 후보자를 자리 배치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정현입니다. 기호 7번 진보당 유현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후보자 토론회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면에 위치한 모니터에 시간이 표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를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는 지역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제가 순천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정원 그리고 자볼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는 박근혜 정권 시절이고 실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지방시대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광양제철 안에 있는 동안의 규제를 풀어서 4조 4천억 원, 4조 4천억 원, 그리고 구례와 곡성의 양수발전 1조 약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순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에 매년 200억씩 5년 동안에 1,000억을 그리고 광양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또 설득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 대표를 지냈고 청와대 수석을 2번 지냈고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에 예결위원을 7번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저는 4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큰 영향력으로 정말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고 광주 전남에 대변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이정현 일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유현주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주민 여러분,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입니다. 소설가 밀란 쿤테라는 권력에 대한 저항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역사 왜곡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견뎌온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유연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장입니다. 지금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간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하루라도 빨리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이미 민심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나서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진짜로 제대로 싸울 것이냐만 결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기 유현주가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한 석은 300석, 국회 300석 중에 한 석에 불과하지만 유현주 한 석은 호남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100석 같은 한 석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 네, 시간이 다 유현주를 되었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권향엽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입니다.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이 권위주의로 퇴보하느냐 민주주의로 회복하느냐 반칙과 특권이 한치는 사유로 가느냐 공정과 상식이 되는 사유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기로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오만하고 무노한 윤 정권에게 입법부까지 넘겨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 권향엽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노무현 정부 국회 정책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당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며 탄탄하게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 여러분, 절박합니다. 민생 파탄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간절합니다.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 권향엽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견해를 들은 후에 상호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후보자 토론회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인구 유출로 지방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지방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주 후보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난 3월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더 커진 서울은 지방의 인구를 빠르게 흡수할 것이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를 앞두고 비수도권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정부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이 이런 정책은 참으로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머물러 살기 좋은 도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서울 수도권 중심의 국정 기조를 반드시 먼저 바꿔내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대책은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역마다 정체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역 소멸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도 전남의 특성을 살려서 전남에 가면 농사만 짓고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기본 산업 토대를 첨단 제조업 산업단지로 전환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 1억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광양 곡성 구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생태 녹색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권향엽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2022년 0.78명을 기록하고 고령화 진행 속도도 걷잡을 수 없이 빠릅니다. 2040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임에도 윤석열 정권은 육아, 교육, 주거, 고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복지 안전망을 붕괴시키고 무한 경쟁의 공포로 국민을 내몰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은 더욱 처참합니다. 지방은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가 촉진되고 지역 생산성, 지역 투자,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청년들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권향엽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는 인구 구조, 산업 구조, 교육 문화 인프라, 고령화 수준 등 각 지역이 처한 사항이 다릅니다. 곡성과 구례의 경우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고령화 비율이 곡성은 39.5%, 구례의 경우 38.2%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산업 구조 전환 등 혁신 전략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관광 산업을 포함해서 생활 인구가 많이 찾아올 수 네, 있는 주어진 성장 시간이 동력을 모두 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지방 소멸 대책을 광양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멸, 사람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오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우선 제가 광양을 2차 전지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까 소멸을 막고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겠다. 광양은요, 2차 전지 요즘에 뜨고 있는 미래 산업인데 거기에 양극재 생산이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 세계 일입니다. 광양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리튬을 앞으로 4조 원 매출 목표로 지금 포스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광석을 들여와서 니켈, 망간, 코발트를 만드는 것도 광양입니다. 이처럼 소재와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성분을 광양에서 다 생산을 하는데 광양에서 그러니까 그 제철이 포항에서 시작해서 본사가 포항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의 본사 퓨처엠은 광양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 개발도 광양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공동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부속품 공장도 이제는 꼭 외부에서만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광양 그리고 전남에 있는 기업들이 쿼터제로 참여를 해서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도시는 광양의 미래입니다. 네.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향엽 후보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후보자를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유현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유현주 후보의 공보물에 눈에 띄는 공약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청년 자립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혼수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직업, 주택, 교육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곡성 구례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우 말씀드립니다. 유현주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정말로 중요하죠. 청년 1억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혼수로 청년들에게 집을 주겠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는 오히려 돈을 풀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유세, 상속세,
법인세를 제자리로만 돌린다고 하면 청년들이 거주하고 싶은 청년 도시를 만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청년들이 머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 등등의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 정주 요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아마 다른 후보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광양 지역에 첨단 산업, 신산업을 유치해서 정말로 청년이 찾아오게끔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거는 비싼 값에 어떤 청년이 빚을 내서 집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가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권양엽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광양은 세계 1위의 제철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개가 넘는 자동차 부속품 공장 하나가 없고 농도인 전라도에 농기계 공장 하나를 못 갖다 놨습니다. 어마어마한 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동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성분과 소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시설이 제조업이 없습니다. 도대체 광양은 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있을까요?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권양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광양은 잘 알다시피 국가산단입니다. 그리고 광양 제철 단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되고 있는 제철 산업 과정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광양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양 제철 단지 자체를 국가 첨단 산업 전략 산업 특구로 만들어서 국가가 탄소 저감을 위한 그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제도 하고 또한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사실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동해안 지역이나 이런 데 2차 산업, 그다음에 재활용 리사이클링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후 환경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서 철강 산업을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세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반드시 답변 시간이 다 해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유현주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이정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속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수도권 서울 편입 발표 내용을 혹시 미리 알고 계셨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정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미리 알지는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의 통폐합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이 지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는 김포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같이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제기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메가시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또는 여수, 순천, 광양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들이 통합을 해서 키워갑니다. 마산, 진해, 창원이 그렇게 했고 사실상 여수와 여천과 여천시 군이 합해졌기 때문에 여수 엑스포 유치가 가능했고 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부어져서 말하자면 변했고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성주군과 합해졌기 때문에 국가 정원을 국제 정원 대회를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랐고 다리가 수만 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터널이 또 1,000개 이상이 뚫리게 되고 또 통신이나 교통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을 완전히 옛날에 산이 강이 가라막아서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가지고는 지방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는 통합의 분위기로 가지만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뒤에 상대 후보의 질문을 듣고 추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정현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광양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의 도시, 2차 전지의 도시, 청년의 도시, 그리고 교육의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의 도시는 지금 대조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교육발전 특구는 이미 저와 광양시장 교육장 많은 논의 끝에 이미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갈 것입니다. 순천은 가장 급한 것이 이제 의과대학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당선만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단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신대가 경제자유구역청 산하에 돼 있는데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대하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신대를 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남도지사와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그것을 권한을 행사를 하고 인허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신대 주민들이 저렇게 32,000평이나 되는 학교 부지를 비워두고 17,000평이나 되는 병원 부지를 비워두고 10,000에서 2만 평 정도 되는 물류 단지 말하자면은 여기를 또 비워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천시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해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신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구례는 저는 관광도시로 바꾸고 싶습니다. 당연히 케이블카를 만들고 간전에서 옥령간 도로를 뚫고 그 다음에 구례에서 하동간의 도로를 뚫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산지 비즈니스와 부다 파라다이스라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꼭 펼치고 싶습니다. 곡성은 동화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미 곡성에는 장미공원이 있고 도깨비 마을이 있고 레일바이크가 있고 기차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한번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유현주 후보가 이정현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공약 발표하신 것 외에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역 발전, 지역 차별 강력 문제 제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1년 반, 2년 동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오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되시면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요. 권위주의 국정 총점검 후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권위주의에 가득 찬 국정 운영을 시정하겠다라고 해석됩니다. 맞게 해석한 것인지요? 네. 이정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야말로 진짜 인사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지역에 오면은 국민의힘의 사람이라 가지고 아주 심한 얘기를 듣고 당에 가서는 호남 사람이라 해서 너무 많은 서름을 받고도 저는 여기까지 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 진출하고 4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좀 무리하게 인사 탕평 그리고 정책 탕평 이것을 갖다 국시로 삼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인권 유린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되고 만약에 진출해서 4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이상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정말 일제 잔재 또는 왕조 시대 때 잔재 또 군사정권 시대 잔재 운동권들도 이제는 운동권이 권위가 되고 권력이 돼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주의가 얼마나 많은 창의력과 발전과 그리고 화합과 통합을 통한 국민의 에너지 폭발을 방해하고 막는지 너무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무엇이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에 진출해서 4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분야, 사회 분야, 행정 분야, 정치 분야, 군사 모든 분야에서 그런 권위주의 그런 것들을 전부 좀 추출을 해가지고 함께 범국민운동으로 이걸 꼭 한번 개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영엽 후보의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이정현 후보의 공보물 천면에는 이정현이 오면 예산도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정현표 예산 폭탄의 실상을 조사해 보니까 2015년 국토위 순천 곡성 도로 사업에 1,050억을 요청을 했다가 최종 20억이 증액되었고 2020대 국회 자체 공약 평가표에 보니까 예산 2조 8,818억 원 유치를 공약했는데 1,900억만 확보를 해서 2016년 시민단체 평가에 의하면 대규모 공약 이행이 불과 22.2%에 네, 질문 시간이 불과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정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자신도 없으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제1호 국가정원 만들었고 정원산업지원센터 만들었고 자볼도 유치했고 순천의 아래장 시설 현대화를 했고 아래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었고 역전장 골목형 시장을 만들었고 광천 시장에 장옥 설치 공사를 했고 조암 용천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완전히 정비를 했고 나간 상사 국지도 개량을 했고 팔마 사거리 신대간 도로를 개설했고 왕제 입차로 교체를 했고 조암 광천 인도교를 만들었고 섬에 상습 침수도로를 해소했고 성 가롤로 광역 치매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했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만들었었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송광사 일주문을 만들었고 보훈복지관을 만들었고 호남 국가기념관을 만들었고 노인복지관을 만들었고 택시 운전자 복지관을 만들었고 발효산업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글로벌 웹툰센터를 만들었고 신대 수영장을 만들었고 신대 파출소를 설치했고 신축했고 해령 파출소를 신축했고 그다음에 남문터 광장을 만들었고 향동 청수골 취약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했고 왕조 2동의 고압 송전로 지중화를 했고 성동 노터리 우수 저류지를 만들었고 조암 도수터널을 뚫었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연결했고 광양향에 24일 크레인을 가져왔고 여수 국가산단 혁신산단을 만들었고 현대제철에 단족공장을 유치를 했고 순천 산단 재생사업 또 해룡 뿌리산업지원센터 해량 일지구 배수 개선사업 세풍산단 기능화학소재 클러스터 광양 자, 네, 제가 답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유현주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입니다. 중점 5대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사회의 체제 전환과 정치 개혁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 내용들이 토론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현행 87년 헌법 체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와 시대 정신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그런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검찰 독재가 득세하고 있죠. 검찰 독재 청산과 함께 전임 정부에서는 하지 못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해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함께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과로 사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불평등이 너무나 극심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 3법 제정으로 농민, 농업, 농촌 지속 가능하게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봄을 하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촘촘하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갖고 있는 기본 산업 토대를 첨단 산업 단지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명품 생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유현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권영엽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은 그제 입법 제1호 공약으로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4대 보험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을 공약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 재정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 등이 따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매우 관심이 있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네, 유현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국민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지 않는 사회, 그리고 해고가 돼도 안전하게 직장에 다니는 것만큼 임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은 전 국민 4대 보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도 특히 그렇죠. 국민연금 혜택 못 받는 주부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부에게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을 매우 걱정하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재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 감세만 안 해줘도 충분히 재정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우리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이미 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가 지원만 한다면 고용보험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진보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현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유현주 후보님께서는 광양의 미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냐면은 광양은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농업과 어업이 발달할 때 세계 최초로 김을 만들었었던 데고,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금을 많이 생산했던 거고, 80년대에는 세계 1위의 제철을 생산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이렇게 항만을 갖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이제는 수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유현주 후보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양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만의 꿈이 아니라 광양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상상력의 발동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광양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첨단 산업 기지로 광양이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후보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수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2차 전지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항공 우주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수소 환원 제철 등을 비롯해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정말 선도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광양의 모습을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양은 15만의 도시입니다. 청년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농민과 장애인,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저는 인구를 늘릴 고민을 하기 이전에 15만 광양 시민이 광양에 살면서 정말 걱정이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함께 꿈꾸겠습니다. 네, 이어서 권양엽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4일 오늘은 용산 이태원에서 우리의 젊은 소중한 영혼들이 운명을 달리한 지 524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는 약속, 우리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약속,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 22대에서는 반대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그것만이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국가 존재 이유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입법도 챙기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년 7월 73년 만에 제정이 되었지만 진상규명과 유가족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멉니다. 이 법 반드시 특별법 개정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뿐만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고 그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부 등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고 특별재심,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 의대와 관련해서 전남도가 단일 의대로 유치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남 동부권에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양엽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정현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죠. 권양엽 후보의 5대 공약 중에 봐보면 광양제철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국가첨단 전략산업에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2차 전지인데 제철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공약을 내건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를 하기로 했는데 기회발전 특구가 이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권양엽 후보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는 제철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소환원 제철 분야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처럼 제철 특별법, 제철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국가 첨단 산업에 지정되면 4조 6천억 규모의 R&D 지원, 테스트베드 조성,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과 생산 기반 구축 등 550조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지원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업도 국가 첨단 산업으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양 제철 특구를 저는 선언해서 수소 환원 제출 기술이 대한민국 광양에 그리고 글로벌 철강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회발전 특구 자체도 지금 현재 동호안 지역의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산업 등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더 풀고 설비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유현주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이야기가 나오고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작 여러 후보들의 공약 내용에는 노동자들과 관련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차별 없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권양엽 후보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권양엽은 노동 존중 사회 구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과 정책에도 보면 노동 존중 사회를 추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하여 근로소득자 독박 과세를 막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권양엽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에 맞서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 증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을 보니까 법인세 26%, 종부세 28.1%, 실속증여세 14.4%, 양도소득세 24.6%로 감소토록 편성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4,626억 원이 늘어난 2.4%의 세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권양엽은 부자 감세에 대응해서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문제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비정규직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규직화를 일시하는 것은 단계별로 지켜봐야 된다고 네, 봅니다. 답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C 광주방송이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후보자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앞선 방식과 같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촉발 심화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유현주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 하에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기조, 경제 기조를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산업 전환기에 세계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4조 원 대폭 삭감하면서 오히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발전 가능성을 정말로 최대한 발현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오명을 벗어나서 광양을 명품 그린 수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R&D 투자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산업단지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2차 전지와 항공 우주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첨단 제조업 산업단지를 재구축하겠습니다. 첨단 산업기술 시대에도 정말 농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이 미래 산업이 돼야 합니다. 농민 3법 제정으로 농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 책임 농정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권양엽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광양의 자부심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바다 위에 건설된 공장이자 전 세계 1위 제철소 우리 광양의 자랑 광양포스코와 현대제철 순천공장 그리고 제철업계 종사하는 수많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노동자의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온 샘물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찾아오자 그동안 든든하게 광양을 지켜오던 제철 산업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철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히고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철강 사슴을 포함시키면서 탄소 발생이 많은 철강 제품 등 세금을 더 부여하는 등 기존 제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제철 업계도 달라져야 됩니다. 단순히 세금 좀 깎아주고 국비 조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시장 선점이 필요합니다. 고부가가치 강철 상품부터 탄소 배출 없는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양엽은 국가첨단산업법에 수소 환원 제철 분야를 추가해서 반도체 특별법처럼 제철 특별법, 제철 특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철하면 포항이 아니라 광양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도록 광양 제철 특구를 선언합니다. 광양의 자부심을 돌려드리는 후보 다시 함께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광양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동호환 우리 광양제철 안에 있는 동호환의 규제가 몇 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율촌 산단에 있는 2차 전지를 외국으로 옮기려고 포스코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스코가 광양에다가 4조 4천억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 푼 예산을 쓰지 않고도 규제 하나 풀어줬더니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4조 4천억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그 4조 4천억이 앞으로 2차 전지에 어마어마한 도시로 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코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포스코는 광양에다가 31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철을 신철을 포함해서 18조를 투자를 하고 2차 전지에 다시 8조를 투자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소를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5조를 해서 31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기업이 우리 지역을 찾아온 것은 고마운데 이런 투자와 그리고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때, 전략이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지역정치인, 지역의 행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해서 지역 경제도 살고 그리고 말하자면 포스코를 포함한 앵커 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는 앞장서서 제가 말하자면 주선을 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 후보자의 의견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향엽 후보부터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유현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광양제철 특구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유 후보께서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유현주 후보 답변을 지난 네, 계속하세요. 40여 년 동안 동북권 광양제철소가 광양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앞으로 40년의 미래 먹거리 구축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혹시 유 후보께서 미래 광양제철소와 지역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유현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뭐 제철 특구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요. 여태까지 여러 정부들을 거치면서 특구다, 혁신도시다 해서 성공한 사례를 사실은 별로 보진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너희들끼리 경쟁해라. 예산과 계획 짜가서 예산 따가봐라.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전체 국가 전체를 놓고 정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은 수소 발전 특구로 정말 밀어주겠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 지역은 농업 발전으로 정말 밀어주겠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지자체 간 경쟁이 없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가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권향엽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백운산은 광양의 자존심이고 정기입니다. 그런데 백운산은 1946년도에 서울대 학술림으로 넘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올해가 7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80년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백운산은 일제가 강점을 하고도 2012년도에 또 동경대 학술림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런다고 보십니까? 네, 권양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백운산은 우리 광양의 산맥이자 또 섬진강의 젖줄과 함께하는 우리의 전통과 얼이 깃든 그러한 산이기도 합니다. 백운산이 지금 현재 서울대 학술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생태 다양성과 그 생명 다양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학술림으로 78년째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백운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백운산 국립공원화를 원하는 또 주민들의 운동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광양으로 환원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9, 20, 21대에 걸쳐서 각 의원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학술림으로 쓰되 나머지는 우리 그 지역 광양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활용되어야 한다 하는 취지의 여러 가지 그 법을 냈으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대가 더구나 법인화되면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앞으로도 이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론화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현주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한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권향엽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상생 클러스터 구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아마도 미래 산업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어떤 도움이 지역사회에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권영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각 지자체 저희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따로따로 상생 발전을 함께 서로 연대해서 상생 발전을 해오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발전을 좀 도모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천은 명품 주거로, 광양은 미래 산업으로, 곡성은 행복 관광, 그다음에 구례는 생태 공존으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면서 서로 연대하고 이어서 공동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작은 실천 방안의 하나로서 전남 동부권에 없는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에 주로 하는 집중될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제철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가 이렇게 되면은 농업을 갖다 주로 하고 있는 곡성이나 구례에 있는 농산물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선로가 없어서 부산항으로 이렇게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어진 4분 동안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민의 대변자가 될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두 상대 후보자에게 모두 한 번 이상 질문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짧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도권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4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광양은 세무서가 없죠. 광양에는 세무서가 없고 지소가 있습니다. 순천 세무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순천 세무서에 그 걷는 세금 4,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순천 세무서의 전체의 50%에 해당됩니다. 이 그 광양보다 4,900보다 덜 거두면서도 독립세무서가 있는 곳이 전국에 24개나 되고 15만 3천 인구보다 더 적은 곳에 독립세무서가 있는 곳이 5군데나 됩니다. 저는 이제는 광양에 독립세무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의 공약에도 광양세무서 설립을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순신 대교를 1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순신 대교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석유화학단지나 광양제철단지는 국가산단을 이용합니다. 한때는 우리 그 동부권의 국가산단에서 무려 1년에 100조의 매출을 올리고 6조 원의 국세를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순신 대교의 유지 관리비는 광양시하고 여수시하고 전남도가 내고 있거든요. 이걸 국도로 바꾼다는데 국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라도 이것을 시정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국도로 승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것을 전남 지역 전체 그 후보자들에게 공동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순신 대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산단과 여수화학단지를 잇는 그 물동량을 갖다가 실어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마모가 되면 될수록 전라남도와 여수시, 네. 광양시의 부담이 되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도로 네. 승격시켜서 유현주 국비로 나가야 후보님께 된다고 여쭙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섬진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섬진강은 진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읍 그리고 남원, 순창, 순창, 임실 그리고 곡성, 구례, 광양을 거쳐서 하동으로 가는 10개 시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대 강 223km나 되는 이 명백한 4대 강에 강바닥이 드러나가지고 돌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물이 부족한 그런 강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봤더니 섬진강 댐을 막아서 물을 전라북도 농사 짓는 데 쓰고 보성강 댐을 막아가지고 등량면에 농사 짓는 데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따져가지고 농사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주고 나머지 물은 정상적으로 섬진강으로 흐르게 해갖고 그들막하게 그 섬진강에 물이 흐르게 되면 그걸 하동에서 취수를 해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다음에 수변을 아주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관광단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단지로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또 물찾기 방법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하동에서는 같은 섬진강 건너편 하동은 3,400억을 들여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합이나 이런 쪽에 전혀 지금 커피숍 하나를 못 내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수자원공사가 이 물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유량의 문제가 크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강의 성질도 변할 뿐더러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고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현주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마찬가지로 4분입니다. 네, 먼저 이정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제출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방송법 위반으로 벌금형 기록이 있습니다. 소명서에는 언론의 자유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받은 판결의 의미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행사됐던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방통이나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이런 곳을 통해서 언론 관련 기관이 총동원돼서 권력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입틀막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주요 지표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6번에 걸쳐서 9개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 3조, 쌍특검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됐는데요. 불통과 권위주의 국회무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반대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언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언론이야말로 국민과 그리고 권력 사이에서 권력의 이면에 잘못된 부분들을 파헤쳐서 일반인들이 막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막아내는 그러한 기구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존중해야 되고 사실 제가 해명할 일이 많지만 어쨌든 저는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같이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권도 꼭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었는데 지금 유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저는 아직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또 네, 다소 죄송합니다. 밀어붙이는 그런 후보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될까요? 네. 네. 다음은 권양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저는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토론회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권양현 후보님께서 참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선거방송위원회 주간 토론회 외에 2개의 토론회가 없어졌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토론회 참가를 결정하셨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유감의 입장을 전하고 그다음에 후보님께서 이미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다양한 매체에서 열리는 후보자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던 터라 저는 더 유감의 입장을 전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율촌 산단에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유연주 후보나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저는 경선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사실은 국민들께 저희들의 견해를 밝혔고 사실은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공천이 굉장히 늦게 되어서 본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토론회를 네,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양혁 후보에게 4분 동안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정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특별 규명특보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등 인사 참사를 단행하는 등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은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생각과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공약에서 보면은 공보물에 보니까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정치를 현장 정치를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또 저는 그런 발언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오늘 잠깐 토론만 들어봐도 저는 유현주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아직도 고쳐야 될 비정상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자가 큰 대자잖아요. 다스릴 통 거느릴 통, 네, 알겠습니다. 다스리려면 저의 거느리려 주도권 바로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네, 제 알겠습니다. 뜻이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을 피하시는군요. 조금 유감입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는 신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과 태도로 어쩌면 어찌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시겠다고 하는지 조금은 답답합니다. 다음은 유현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방금 이 후보의 인식과 태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누누이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그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정권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입장을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은 유현주 후보님께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에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의료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죠. 노동 개혁의 경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이러한 현 정부의 노동 개혁과 그 이후 발표된 정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연금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계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지난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노동개혁입니까?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말살하기 위한 그런 노동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연금 개혁의 국회 이전, 실질적인 개혁 추진의 진위를 의심케 합니다. 개수 조정 없는 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개혁의 의지도 없고 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 회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후보께서는 현 정부가 연금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이른바 4대 개혁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30초 이상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30초 이상 보장을 못 받았네요. 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국민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 없이 각 후보의 정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요.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유현주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장사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대출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십니까? 정부는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만 해서 여전히 대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대출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은행계는 사상 최고의 이득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횡재세를 물려서 걷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차별 없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권양엽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역 실상이 매우 다릅니다. 모든 지역에 획일된 정책을 내놓거나 임의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한 분야에 국한된 기존의 산업을 넓혀 나가면서 타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첨단 산업의 지원을 낼 위해서는 기존의 제철 산업이나 2차 전지 산업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인 재활용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요.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유치와 더불어서 농업 관련 스마트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식품 개발, 바이오패스 기술 연구 등의 산업이 함께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연계 취업 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 말씀해 주시죠.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남 동부권에는 GS, LG, SK,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화,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대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관계를 한번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폴리텍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따로 기술 대학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재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대기업들과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지역 할당제 또는 계약학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기업에서 원하는 실력을 키워서 나가고, 또 기업에서는 외지인들을 갖다 고용해갖고 2, 3년 만에 객지라고 다 도망가 버리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제대로 키워서 취업시키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꼭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생활 서비스들도 사라지고 있는데요. 농촌의 빈집 문제 그리고 정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양엽 후보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농촌에 빈집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인구 소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집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대책을 만든다고 일거에 해고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비수도권의 모든 지자체가 지금 현재 인구 소멸의 위험을 겪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구 소멸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하나의 모델로서는 그 빈집을 공원화해서 지금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정주 여건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빈집을 지자체가 사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10,000원 렌트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잠깐이라도 살아보기 그러고 나서 기촌 귀농을 결정하는 그러한 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정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방에 있는 그런 빈집뿐만 아니고 우선은 정부가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집을 갖게 됐을 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하고 그 농촌에 갖고 있는 집을 예외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또는 경치 좋은 시골에 집을 갖게 됐을 때 그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세금의 과중한 부과가 없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방의 도시에서 애들이 1년씩 유학을 오게 되면은 거기다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야 되고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오게 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불러서 아버지가 번 돈은 학비를 대고 어머니가 번 돈은 고향으로 갖고 가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외국인 대책도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 시간 드립니다. 네, 농촌 마을을 돌아보면 빈집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담장이 허물어지고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긴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거나 지역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에게 임대하거나 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께서 이 집 소유권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들이나 지역으로 귀농 귀촌을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지역에서 살갑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이 빈집을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마을이 공동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끝으로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정현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여전히 면바지에 면태에 잠바를 입고 마을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권위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우리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여전히 자고 그리고 이장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문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행사에 갔을 때 절대 단상에 앉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과 같은 좌석에 앉겠습니다. 여러 명이 인사해야 될 때 저는 인사말을 생략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깝게 지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 4선 국회의원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이 보입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유현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수가 계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민 여러분, 혹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했던 안타까운 경험 있으십니까? 더 미운 사람 찍기 싫어서 덜 미운 사람 찍었던 안타까운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최선의 선택,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떨리고 용기가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충분히 바꿀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용기 있는 선택,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진보당 기호 7번 유현주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백석 같은 한석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권양엽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1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유익하셨습니까? 새로운 큰 변화, 희망의 미래를 위해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 왜 저 권양엽을 지지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2년의 성적표는 경제 폭망의 민생 파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의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높은 대출 이자 카드값 연체율은 9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초부자 감세로 작년 세수는 무려 56조나 펑크가 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4월 10일은 각자 도생으로 내몰린 민생을 되살리는 날입니다. 속 시원한 정치로 우리 지역민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호 1번 큰 변화 참일꾼 권양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10일은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